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지 절차를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중에 토지 이동 정지 절차로서 이제 신규 등록을 하나 보았고요. 자, 우리가 100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록 전환이 있는데요. 자, 등록 전환의 개념을 좀 먼저 보죠. 자, 등록 전환은요. 자, 우리가 지적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적도예요. 자, 지적도에요. 이제 토지들이 여러 토지가 있겠죠.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는 오른쪽에 이렇게 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필지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는 이제 지적도라고 했을 때요. 여기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요. 여러 필지로 다 있지만은 이 산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토지대장 지적도와 임야대장 임야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여기 산 오른쪽의 부분은 이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토지들도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는 여기까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 전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도 전이고 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과수원이다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도 뭐 과수원이 있고 여기 전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런데 이 전 옆에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데 여기 부분을요. 원래는 임야였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임야였는데요. 이것을 개간을 해가지고 전으로 만듭니다. 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야일 경우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였기 때문에 임야도에 등록됐지만은 이 부분을 개간을 해서 전으로 만들게 되면은 전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제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였죠. 그 상태에서 등록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이제 등록만 맡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을 보죠. 의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적도는요, 지적도의 만약에 축척은요, 이 축척이 1200분의 1 축척이라고 봤으면은, 만약에 임야도는요, 원래 이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을 때는 이것이 6000분의 1 토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보죠. 임야도가.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지적도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지만은 5배 축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만하게 등록되어 있었겠죠. 더 작게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지를 이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는 이제 더 크게 이제 기재가 돼야 되겠죠. 크게. 축척이 이제 6,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 축척에 있는 도면으로 옮겨 등록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할 때는 이 토지를 확대 복사해서 여기서 오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확대 복사를 하게 되면 오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측량을 합니다. 다시 실제 토지는 똑같겠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때나 지적도에 등록될 때나 실제 토지는 똑같은 토지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조그맣게 등록되어 있다가 지적도로 등록하게 되면 실제 토지를 더 크게 이제 확대돼서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확대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그 실제 토지를 측량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측량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다시 정한 다음에 자, 그러면 6,000분의 1 임야도에서 측량했을 때의 면적하고요. 우리가 측량은 전자면적 측정기로 도면에서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조그맣게 되어 있는 모양에서 측량을 했을 때 그 면적하고 크게 확대돼서 확대된 상태에서 면적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요게 더 정확하게 되겠죠. 따라서 면적도 다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계도 새로 정하고 면적도 다시 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목을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도 변경될 수가 있고요. 일단 지목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요. 임야에서 전으로 만약에 지목이 변경됐을 때, 그래서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요. 자, 임야도에 있을 때는 지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산자를 붙였겠죠.
산 13번지 만약 이렇게 등록되어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이것이 다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산자를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산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요. 이것이 임야냐 임야가 아니냐에 따라서 산자를 붙이고 안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 공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산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산자를 붙이지만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산자를 떼게 되면요. 그러면 뒤에는 13번지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자, 지적도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13번지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13번지를 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새롭게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번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도 내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럼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요. 몇 번을 부여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만약 여기가 28번지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여기는 28에 1 이렇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28에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최종 지번 토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적도에 있는 최종 지번 토지가 여기가 59번지였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이 리에서요. 최종 지번 토지가 59번지였다고 했을 때는 58번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28의 1번지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방법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신규 등록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은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지번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번부여 방법 좀 더 해보죠. 자, 등록 전환을 했을 때, 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최종 지번 토지가 59번지인데요. 59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를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요. 원래 임야에 있는데 전으로 만들었다고 해보죠. 자, 이때는 몇 번지를 부여하겠습니까? 59에 1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지번부여지역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바로 어떻습니까? 60번지를 부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요, 개간을 하는 과정에서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요 토지를 개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적도, 여기는 임야도인데요. 산 속에 있는 토지를 어떻습니까? 개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요,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전이 됐으니까 지적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적도에 들어오면은 지적도에 맞춰서 지번을 부여할 텐데, 여기는 몇 번지를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28에 2번지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종 지번 토지가 60번이면 그 다음 순번에 61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또 여러 필지로 돼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 필지로 돼 있을 때는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필지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61 다음 번째 62, 63, 64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지번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에 있어서의 지번부여 방법과 동일하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토지고 여기가 바다다.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신규 등록했을 때 이해하고 똑같은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바다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 필지로 돼 있을 때 이럴 때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요.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지번 부여 방법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은요. 신규 등록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신규 등록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번 부여 방법은 따로 하질 않고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등록을 하느냐. 그 등록 전환 절차를 봅니다. 자, 양가로 2번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요. 자, 대상 토지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전환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지목이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이 지적도에 등록해야 될 지목으로 지목이 변경되게 되면은 그때는 등록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이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밑에 예가 있죠.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형질이 변경되면 지목이 변경이 되겠죠.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그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그 부지가 어떻습니까? 지목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토지의 그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데 이때 지목 변경이 임야대장에 등록될 지목이 지적도에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될 지목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때 이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요. 이제 반가로 2번 보시면 예외 있는데 그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예외가 중요하죠. 자, 가로 읽어 보시면은 거기 있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해서 등록 전환이 될 텐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지목 변경 없이. 자, 지목 변경 없이라는 것은 임야인 채 그대로 지목 변경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예컨대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 일대가요, 전부 다 원래는 산이었습니다. 임야였는데 이 부분 일대를 전부 다 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를요, 이렇게 다 개간을 해요. 그래서 다 밭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이것도 밭이 되고, 밭이 되고, 다 이렇게. 저온으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토지, 여기는 한 필지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이 한 필지 토지는요, 여전히 임야예요. 임야. 그러니까 다 나머지 토지들은 다 밭으로 바뀌었는데 이 한 필지는 임야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임야니까 그대로 임야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등록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보죠. 자, 여기 있는 토지들이 다 지적도에 등록되는데 이 한 필지만 임야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임야,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좀 불합리한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어차피 등록 전환을 할 때는 다시 다 측량해가지고 등록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럴 때는 임야인 채로요. 바로 등록 전환합니다. 즉 임야인 채로 이 토지도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이것은 임야인 채로 등록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임야일 때요. 이 지번이 24에 뭐 2번지였다고 해보죠. 자, 산자를 붙여야 되겠죠. 원래 임야도에 있었기 때문에 산 24에 2번지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원래 임야일 때는요. 산 24번지 2였고요. 임야에 등록됐을 때는 지번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임야가요. 전으로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등록 전환이 되는 거죠. 자, 등록 전환이 되면은요. 이 임야는 지금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됩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됩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된다는 거죠. 토지대장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제는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지번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지번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산자를 쓰지 않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임야라고 해서 다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임야라고 하더라도요.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는 임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임야들은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산을 붙이는 것은 임야냐 아니냐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는 장부가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이냐에 의해서 구별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임야들은요. 지목이 그대로 있으면서 등록 전환이 됩니다. 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이게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 전용 허가가 나야 돼요. 그래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나야 이렇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금지하고 있으면은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은 관계 법령에서요.
이렇게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임야를 전으로 지목 변경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은 이용되고 있지만은 지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임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야인 채로요. 그러나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 공부는 사실 상태를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은 비록 관계 법령에 금지가 돼가지고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목은 임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변경을 못해요. 그러나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요, 등록 전환을 합니다.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임야인 채로 어떻습니까? 지적도로 옮겨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여기다가 체크하시고요. 또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요. 자, 어떤 토지가 여러 토지들이 있는데 여기를 딱 쭉 해가지고 이거 도시관리 계획선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도시관리 계획선에 쭉 들어가는데요. 여기 어떤 한 필지 토지는요, 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선 안으로. 그러면은 원래는 임야예요. 이 토지가. 임야입니다. 자, 원래는 임야인데요. 도시관리 계획선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이 됩니다. 이것은 들어오고 이것은 밖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 필지 토지가 둘로 이제 분할이 돼요. 도시관리 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와 밖에 있는 토지로. 자, 그러면은 원래는 임야였지만은요, 도시관리 계획선 안에 들어오는 토지들을요, 이 토지들은 전부 다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야인 채로 어떻습니까? 도시관리 계획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도시관리 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임야가 되겠죠. 임야인 채로 지적도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세 가지는요, 좀 암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 등록 전환, 그 다음에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된다.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10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등록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등록 전환은 바로 이런 게 되겠죠. 지목이 원래는 임야였지만은 개간을 통해 가지고 전이 됐으면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이 됐으면요, 이렇게 임야에서 전으로 이용됐다는 것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일 테니까, 자, 우리가 토지 이동 정지 절차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등록 전환도 신청인 보시면은 거기에 토지 소유자 나오죠. 자, 토지 소유자가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은 뒤에는 안 읽으셔도 되고,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6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 여기도 60일입니다. 신청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죠. 자, 첨부 서면 해가지고 있는데요. 첨부 서면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을 통해서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제 첨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서류들도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제출을, 그 확인으로서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하면 다 맞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요, 따로 측량 성과도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전환도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경계 면적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측량을 했을 때는 그 지적소관청에서 측량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등록 절차 보시면요, 방가루 1번에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방가루 2번에서 소유자가 바뀌는 건 아닌 거죠. 지목이 바뀌어서 등록만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방가루 3번 보시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하나의 토지가 두 개의 장부에 이원적으로 다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도는 이제 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반가로 4번 보시면요. 이렇게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임야도에 있을 때는 6,000분의 1이었는데 1,200분의 1로요. 축척도 바뀌게 되겠죠. 이 토지의 축척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나요. 다만 해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뒤에서 축척 변경을 다룰 텐데요. 이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척 변경만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척 변경만 축척 변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축척 변경은 따로 축척 변경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축척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축척 변경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척 변경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보시면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요. 이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거죠. 토지대장으로 이제 옮겨 등록합니다. 임야대장에. 자, 그러면요. 이때 면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돼 있었겠죠. 등록된 면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때 그대로 이 면적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요. 측량을 한다는 거죠. 다시 대축척에서 다시 측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측량을 하고 면적을 등록하기 때문에요. 등록 전환을 위해서 측량을 해봤어요. 면적을. 그래서 이것을 등록 전환을 위해서 등록 전환될 면적이 됩니다. 측량을 통해서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에 새롭게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을 위해서 새롭게 측정한 면적이 되겠죠. 새롭게 측정 면적이 됩니다. 이 면적하고요.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일치를 하게 되면요. 그대로 어떻습니까?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일치가 생겼을 때요. 자, 그러면은 이 등록 전환을 위해서 새롭게 측정한 면적이 정확한 면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임야대장에 있는 면적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여기는 소축척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다시 대축척, 더 큰 축척에서 면적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최근에 측량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면적이 어떻습니까? 더 정확한 면적이 되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할 때는요.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면적을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 전환될 면적, 요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면적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오차가요. 이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요. 아주 작은 오차였습니다. 아주 작은 오차라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자면적기로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 항상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정도 항상 생길 수 있는 오차만 발생했을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 두고 그냥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는 것은 이게 많이 잘못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임야대장의 면적이 많이 잘못되어 있었을 경우에는요. 요 면적을 말소를 합니다. 자, 말소를 할 때 이 임야대장의 면적을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정정을 합니다.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요 면적하고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은 요게 잘못됐는지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잘못됐을 경우에는요.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등록 전환된 면적을. 아니 어차피 말소할 것을 임야대장은 어차피 말소하기 때문에 말소하는 걸 굳이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말소한다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소한다는 것은 그냥 말소하는 표시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존은 합니다. 보존하면서 다만 이제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한 줄을 이렇게 긋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었을 때 정확한 내용을 먼저 정정을 한 다음에 말소를 하는 것이지 바로 그냥 말소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면적 결정에서요.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자, 임야대장의 면적 동그라미, 등록 전환될 면적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예요.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면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을 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 요게 아니라 요겁니다. 다만 그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이랄지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자 직권 정정. 자 직권에다 동그라미, 정정에다 동그라미. 이것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정정하고 등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등록 전환 절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과 관련되어서는 그 대상 토지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면적 결정 방금 했던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 우리가 분할의 개념은요, 지번 부여 방법을 할 때 분할합병도 나왔던 거죠.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한 필지의 토지를 어떻습니까? 예, 100번지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100번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할을 하게 되면 두 필지로 나누게 되면 한 필지는 몇 번지가 됩니까? 분할 전의 지번인 100번지를 부여하고요. 나머지 한 필지는 여기에 부번을 붙여서 100의 1번지로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번지 토지가 어떻습니까? 면적이 이렇게 됐다가요. 면적이 줄어들었죠. 경계도 바뀌고 좌표도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토지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100번지 토지의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면적, 경계, 좌표를 다시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분할이 됐을 때의 지적 정리 절차를 봅니다. 자, 먼저 102페이지 분할 보시면요. 자, 의에서 자,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분할 신청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요. 자, 1, 2, 3을 이렇게 묶어서 보고 4를 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분할은요,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했을 때요, 이 토지를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자유입니다. 자유이기 때문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요. 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다는 것은 이 한 필지, 100필지가요. 예, 높낮이가 너무 크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필지가 돼 있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한 필지가 있으니까 좀 불합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개인적인 이익이죠. 개인적인.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가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요. 분할해서 개발을 하든 분할하지 않고 개발하든 자유라는 거죠. 따라서 1, 2, 3 이 세 가지는요. 토지 소유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1, 2, 3 세 가지는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4번 보시면은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원래 전체가요. 이것이 과수원이었습니다. 과수원이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자기가 살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자, 살 집을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대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과수원이지만 이 부분은 대지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한 필지에는요, 2개 이상의 지목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목이 대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과수원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에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목을 한 필지에 2개의 지목을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은 이제 분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고 1, 2, 3은 분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신청 절차에서요. 이것과 연결해서 나옵니다. 자, 분할도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분할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자, 토지 소유자는요. 분할을 하려면은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분할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1, 2, 3번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서요. 나누어서 팔려고 합니다. 분할해서 팔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지만 만약에 분할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스스로 분할할 수는 없고요. 분할을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도 해야 되고요. 또 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분할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지만은 분할을 하고 싶으면은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밑에 있죠. 분할 여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의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롭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분할 신청을 하여라 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바로 분할을 하면 될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할을 언제까지 하여라 이런 분할 의무기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임의적 분할 신청이라고 해서요. 네 번째 줄에 있죠. 자, 분할 대상 토지가 위에 있는 동그라미 1, 2, 3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1, 2,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자유롭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요. 위에 분할 신청 대상 토지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청 의무가 있어요. 한 필지에 2개 이상의 지목이 설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즉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할 신청 의무가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분할을 해야 되느냐? 용도가 변경된 때로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신청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는요. 요 네 번째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신청 의무는 다 60일이니까 이제 조금씩 외워지시는 거죠. 신청 의무는 다 60일이다라는 거죠. 자, 첨부 소명과 관련돼서요. 이제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제 분할 사유, 분할의 증명 서류들을 이제 첨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3번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요. 분할도 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원래는 전이었잖아요. 이 토지는. 전을 이제 대로 어떻습니까? 지목도 변경되는 거죠. 분할도 하고 이 토지에 대한 지목도 변경해야 되겠죠. 따라서 한 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신청서만 내서는 안 되고요. 따로 지목 변경 신청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 함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은 따로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함께 제출하라는 거죠. 동시에 제출을 하지만은 이걸 따로따로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신청서를 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가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장만 낼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지목 변경 신청서로 분할 신청서를 가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밑에다가요. 가름 쓴 다음에 가입표 치세요. 하나의 신청서로 다른 신청서를 가름할 수는 없고 따로따로 신청서를 쓰고 함께 제출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구별할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 전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등록 전환도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등록 전환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목도 변경됐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도 또 제출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등록 전환 신청에 있어서는요. 등록 전환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다만 등록 전환을 신청하는 사유에서 이것을 지목 변경이 됐다 안 됐다 이것만 체크만 하면 돼요.
따라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이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단지 등록 전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분할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이 경우에도 측량 성과는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등록 절차는요, 방가로 1번 보시면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은. 자, 어떻습니까?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분할에 있어서도 이제 반드시 측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5번 오른쪽 103페이지 보시면요, 면적 결정에 있어서요. 자, 면적.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면적을. 자, 요 토지가요, 원래 있던 토지가요, 500제곱미터였습니다. 500제곱미터. 자, 500제곱미터였는데요. 이걸 둘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를 측량을 했더니요, 3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자, 이 토지를 측량했을 때 300제곱미터가 나오면은 이 토지는 측량을 안 했습니다. 이건 측량을 한 거예요. 이 토지는 몇 제곱미터가 되겠습니까? 200제곱미터가 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요. 이것은 200제곱미터보다 클 수도 있어요. 아니면 200제곱미터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측량, 우리가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들은 100년 전에 측량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측량을 한 것이 아니라면은 50년 전, 60년 전에 측량해서 50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측량한 게 아니라면은. 자, 그러면은 요건 최근에 측량했더니 300이 나오게 되면요, 사실은요, 이 500이 아니라 이게 400일 수도 있고 600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400일 수도 600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200제곱미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0제곱미터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냥 500에서 300 빼가지고 200제곱미터다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요면요, 100번지를 측량을 했으면 100의 1번지도요, 이것도 측량을 합니다. 요게 처음에 틀렸으면요, 이걸 그냥 빼기만 해가지고 등록해버리면 이것도 여전히 잘못된 면적이 등록돼 버리겠잖아. 잘못된 면적이 등록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게 처음에 잘못됐으면은.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요, 다시 이 면적도 측량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측량을 하게 되면은 203제곱미터가 나올 수도 있고 195제곱미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분할을 할 때는요, 필지마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적어놓죠. 그냥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양가로 사이 등록 절차에서 반가로 이래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반드시 다음에요, 필지마다라고 써요. 필지마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필지마다 측량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필지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다 측량을 해버리니까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어떻습니까? 이것이 500제곱미터가 안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500제곱미터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커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500제곱미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죠. 최근에 측량을 했더니 이것이 210이 나왔다 그랬지, 190이 나와버리면은 이 500이 잘못된 것이 되겠죠. 이 잘못됐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또 직권으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직권으로 정정하듯이 이런 경우에도 직권으로 정정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방가로 1번 보시면요,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입니다.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라는 것은요, 오차가 아주 적다라는 거죠. 적을 때는요, 굳이 이것을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 측정한 면적에요, 비율로 그냥 나누어서 등록을 해버립니다. 정확하니까요. 정확하니까 비율로 나눠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그 비율로 나누어서 등록을 해버립니다. 정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등록 전환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항상 직권으로 정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2에서는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된 지역에 있어서의 분할을 했을 때는, 자, 요 내용은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자, 아무튼 오차 효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 다 직권으로 정정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 있는데요. 밑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지적 측량 지번 제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적 측량 지번 경계에 확정 절차가 없는 등기의 화부. 이제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 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적 공부에서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적어도 소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 공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 결정이 안 돼 있으면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확정 절차가 없이는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기의 가부에서 부정 이렇게 쓰면 되겠죠.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분필 등기예요. 자, 분할이 먼저 지적 공부에서 이루어지고 등기부에 분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할과 분필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법에서는 주로 분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등기법에서는 분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 필지를 둘로 나눴다 해서 분필 이렇게 합니다. 분할과 분필은 동일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등기부는 분필, 그래서 그리고 지적법의 지적공부는 이제 분할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적법상요, 두 토지가 분할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만 어떻습니까? 분할이 돼 있으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지적공부에 의해서 면적 경계 등은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 돼 있지도 않은데 등기부만 앞서가지고 분할이 돼버리면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기의 효력은 없어요. 등기의 효력이 없고요. 나아가 맨 밑에 보시면은 등기부상으로만 분필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도 못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등기부상으로만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다.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등기부 시효 취득. 등기가 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적공부에 분할도 안 돼 있는데 분할돼 가지고 이 부분만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등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가 아무리 20년, 30년 돼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시효 취득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면요, 점유 시효 취득은 가능하겠죠. 점유 시효 취득은. 그러나 등기부 시효 취득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필 등기의 효력, 이것도 부정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무효다. 무효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요, 이제 104페이지에는 이제 분할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합병이 나오는 거죠. 합병. 분할이 있으면 또 합병이 따라서 나오는 거죠. 합병은 분할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필지를 어떻습니까? 두 필지상을 어떻습니까?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 거죠. 합병. 자, 그러면 여기가 100번지고 101번지다.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것은 100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으니까 합병도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자, 합병이라는 해서요, 지적공부에 이제 개념이 있죠. 등록된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 지금까지는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하면 다 측량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합병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100번지도 갑이 소유하고요. 101번지도 갑이 소유하고요. 두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어떻습니까? 합병이 가능한 거죠. 소유자가 다르면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제 동일해야 되겠죠. 자, 이 동일한 소유자, 갑이요. 이것을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또 갑의 자유입니다.
분할할 것인가 분할하지 않을 것인가가 원칙적으로 자유듯이요.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은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따라서 자 합병 여부요. 먼저 보죠. 합병 여부에 있어서요. 합병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합병 여부에 대해서요.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유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지만 일정한 경우에는요. 합병을 하기 싫어도 합병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즉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즉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지만 때로는 합병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합병 신청의 대상에서요. 자, 보죠. 합병을 신청할 것인가 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다만에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자, 이게 지목은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토지로서요.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자, 60일 체크하시고요.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예가 있으면요. 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다음에 과수원, 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도 있고, 과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이라고 해보죠. 자, 이런데요. 여기 시골 마을입니다. 이 시골 마을을요, 여기 근처에 댐을 만들면서 수모를 시킨다고 생각해보죠. 댐을 만들면서 수모를 시키는 거죠. 호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수모를 시켜서 호수로 만들었어요. 자, 호수로 만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호수의 바닥 부분이 돼버렸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이 아니라 유지가 되는 거죠. 대도 어떻습니까? 유지. 과수원도 유지. 전도 유지. 다 유지가 돼버리는 거죠. 유지가 됩니다. 호수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보기가. 전체가 다 유지잖아요. 호수죠. 전체가 다 유지인데 유지 여러 필지로 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토지들은 동일한 지목으로 된 토지가요. 이렇게 서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지목의 토지는요. 보기 좋게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합병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적 공부에 그냥 유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훨씬 보기가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지목의 토지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는요, 일정한 토지, 그 지목의 토지들은 서로 합병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지목을 보죠, 지목, 여기서는. 자, 어떤 지목이냐면요, 자, 공익과 관련되는 거예요. 호수를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지목들은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예요. 자, 공동주택부지는 아파트 단지죠. 아파트 단지는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토지가 다 대지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대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대지로서요. 소유자도 다 동일해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유자도 동일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넓게 그냥 대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부지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공동주택부지를 제외하고는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요.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들입니다. 자, 보죠. 도로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죠. 다 공익적인 어떤 지목들이에요. 공익적인 토지들입니다. 제방, 하천, 국어 다 그렇죠. 유지 호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유원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원지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거죠.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기 나오는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다 넓고 길고 하는 거죠. 넓고 길고 한 토지. 그 엄청난 넓고 긴 토지들을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공익과 관련된 토지들입니다. 유원지는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공장용지요. 공장은 조그마한 공장 토지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한 필지가 어떻습니까? 그냥 공장용지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공장용지는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공단 같은 걸 형성할 수가 있죠. 국가나. 그래서 굉장히 넓은 토지에 공단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장 지어달라는 거죠. 이런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소유하죠. 공장용지, 또 학교용지, 개인 소유하는 거 아니죠.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체육용지도 어떻습니까? 잠실, 뭐 이렇게 종합운동장. 다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 지목들은 어떻습니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로서 넓고 길고 하는 토지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유지는 해당되나 유원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공장용지 이런 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용지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종교용지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가 아니죠. 따라서 이 지목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전체를 외울 필요가 없이요. 그냥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토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유원지나 종교용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토지들은요.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합병 의무가 있으면 언제까지 합병해야 되느냐? 60일 이내에 합병하라는 것이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이제 양가로 3번은 합병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합병이 제한된 토지예요. 자, 합병이 제한된 토지는 우리가 한필지 요건에서 했습니다. 한필지 요건에서. 그때 했었죠. 한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한필지가 될 수가 있지만 합병을 할 수가 없는 토지는 한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하면서 합병이 가능한 토지만 한필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한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를 했던 거죠. 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반갈 1번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다릅니다. 동리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죠. 한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지목이 달라도 한필지가 될 수 없죠. 소유자가 달라도 한필지가 될 수 없죠. 소유권 등기는 한필지의 일부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있는 것은 나중에 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뒤에서 하고요. 반가로 3번 보시면 그 밖에요. 그 밖에 내용이 나와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축척이 다르면 또 합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다. 즉 붙어 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여기까지 했었던 거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둘 다 등기가 돼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만 합병할 수가 있지. 하나는 등기되고 하나는 등기되지 않았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6가지는요. 우리가 한필지 성립 요건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들 보죠. 자, 4번 보시면요.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요. 토지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자, 둘 다요. 둘 다 과수원입니다. 그러니까 합병해도 상관없어요. 합병하면 과수원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 과수원 100번 질부에 주택을 지었습니다. 여기다. 자, 주택을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분할 대상 토지가 되겠죠. D가 되니까요. 자, D가 되니까 분할 대상 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합병해서 과수원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대상 토지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100번지와 101번지 두 토지를 합병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분할해버리면 되겠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합병 신청과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는 어떻습니까? 과수원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대가 되겠죠. 그래서 합병과 함께 분할을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합병 신청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다만에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5번, 6번이 있는데 자, 6번부터 보죠. 자,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는 당연히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할 수 없을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요. 자, 요걸 좀 보죠. 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예요. 자, 보죠.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소유자는 동일한데요. 주소가 다릅니다. 자, 이 토지는요,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에는요, 갑의 주소가 서울로 나옵니다.
그런데 101번지 과수원 토지에서 소유자 갑은요, 이게 부산으로 나와요. 소유자는 동일하지만은요, 주소가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100번지를 먼저 취득했고, 취득할 당시에서 이 사람의 주소는 서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 다음에 101번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소는 이제 부산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요, 주소가 서로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100번지예요. 합병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주소를 서울로 적어야 돼요? 부산으로 적어야 돼요? 주소가 다르니까 적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주소가 부산이면은 서울을 먼저 이것을 부산으로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부산으로 고치면 어떻습니까? 이 정확한 거니까요. 고치면 어떻습니까?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산으로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장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요, 합병을 못 한다는 거죠. 어느 주소를 적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주소까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주소를 먼저 갑은 일치를 시킨 다음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뒤에 보시면 앞부분이죠.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에요. 자, 보죠. 자,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자, 한 필지는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이 필지는 갑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이것을 합병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합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따라서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을 못합니다. 그런데 둘 다요, 갑과 을이 공유를 합니다. 자, 이 토지도 갑을이 공유를 하고 이 토지도 갑을이 공유해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 합병된 토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과 을이 공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합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소유자가 동일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분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 토지는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합병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합병했을 때 소유자는 동일하지만 갑의 지분이 얼마가 됩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것은. 면적이 동일하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기는 3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우리가 바로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못합니다. 공유 지분이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에 이 토지도 갑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을이 3분의 2를 소유합니다. 자, 소유자도 같고요. 지분도 같아요. 자, 그러면 합병했을 때 갑이 이 지분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잖아요. 계산하고 말 것도 없죠. 그리고 을은 여기 3분의 2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유 지분도 같았을 경우에는 합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따라서 합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면은 합병을 못한다. 그러나 공유 지분이 거꾸로 하면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면서 공유 지분도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본 것이요. 방가로 2번 104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밑에 있는 등기에는 합병이 가능한 토지라는 거죠. 자, 이걸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밑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죠. 자,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요. 자, 보죠. 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갑에 100번지가 있고 여기에 101번지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둘 다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합병이 가능하겠죠. 자, 소유권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요. 자, 이 101번지에만요, 101번지에만, 여기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또 어떻습니까? 지상권, 임차권이죠. 지상권, 임차권. 자, 용의권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토지에만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는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은, 자, 한 필지에 합병을 했으니까요. 이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민법 시간에요.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것은 원래 101번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던 토지가요. 이제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이 설정된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민법에서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용의권은 가능해요. 따라서 한 필지 101번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합병이 가능합니다. 합병이.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자, 그러면은 한 필지 일부에는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때는 합병을 못 하는 거죠. 이것은 등기법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한 필지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요, 그걸 합병을 해버리면 저당권은요, 한 필지 일부를 경매할 수 있는 권리인데 경매를 못 하잖아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경매를 못 합니다. 따라서 한 필지 일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용의권 등기는 가능하죠. 용의권 등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해요. 소유권 등기는 못하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따라서 저당권 등기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소유권 등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을 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요. 자, 보죠. 자, 이 101번지가요, 101번지가 옆에 있는 102번지가 있습니다. 이 102번지를 위한 승역지였어요, 승역지. 자, 지역권은요, 이제 승역지, 지역권이 설정된 승역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100번지와 101번지를 합병을 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102번지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우리가 지역권 등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한 필지의 일부도 승역지는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승역지였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101번지가요, 102번지를 위한 요역지였을 때요. 자, 101번지가 요역지인 상태에서 합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역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어떻습니까? 승역지는 될 수가 있어도요, 요역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만약에 이 필지가 다른 토지의 승역지였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토지를 위한, 그러니까 다른 토지에 대한 요역지였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됐을 때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창설적 공동저당권의 등기 있는데요. 창설적 공동저당권의 등기라는 것은요, 자, 이런 거죠. 만약에 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 토지가. 자,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있는데,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는데, A은행에 돈을 빌리면서요, 한 필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두 필지 전부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요, X와 Y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모두 저당권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됐을 때요. 자, 그러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는데 두 토지를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요, 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X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Y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각각 따로따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요, 저당권을 설정한 날짜, 원인,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저당권은 4월 1일 날 설정이 됐고요. 요 저당권도 4월 1일 날 설정이 됐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것을 합병을 합니다. 자, 어차피 둘 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을 했다고 해서 A한테 손해볼 일은 없겠죠. 그리고 저당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 토지에 이제 단독 저당권이 되겠죠. 원래 두 개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필지에 대한 단독 저당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독 저당권에 있어서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요. 날짜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4월 1일이었고 Y는 4월 1일이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4월 1일로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공동저당이 설정됐는데 이 두 개의 물건에 대한 공동저당권이요. 공동저당권이 그 등기 원인이나 날짜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하면은 합병을 해도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가 모두 동일한 공동저당권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이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고, 창설적 공동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요, 합병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4월 1일 날 X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5월 1일 날 X 물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을 때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자,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었으면요. 이걸 합병했을 때 어떻습니까? 단독저당이 됐을 때 4월 1일 저가 됩니까? 5월 1일 저가 됩니까? 적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가 달라버리면 이거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죠. 위에 그 박스 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죠. 자,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합병을 못 합니다. 둘 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이제 합병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 번호가 모두 같은 저당권이었을 때 이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죠.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 해가지고요. 일부에 대해서만요.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자, 이거 보죠.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일부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되어 있다랄지 한 필지 토지만 압류가 되어 있다랄지 한 필지 토지만 압류가 되어 있으면 합병한 상태에서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경매를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압류가 돼 있다든지 또 가처분 등기 이건 뒤에서 합니다. 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들이에요.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환매 특약 다 어떻습니까? 두 토지 중에 한 필지에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돼 있으면요. 이것은 합병을 못해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의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앞에서 했죠. 이 토지가 요역지였을 때는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을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한 필지, 두 필지 중에 한 필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필지는 일부는 경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합병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 공동저당권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등기 원인이 달라버려요. 원인일자가 다르면은 이것은 둘 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그 합병이 가능한 토지하고요, 이 불가능한 토지는요, 자, 등기법하고도 연결되고 민법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적법만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등기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또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있죠. 합병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보시면 신청 절차, 등록 절차 해가지고요. 신청 절차. 자, 동그라미 2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다만 측량을 하지 않지만 조사는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는 합니다. 그러나 측량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양간 5번에 합병에 있어서는 측량을 하지 않으면 면적 경계 좌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경계나 좌표는요, 그냥 말소해 버리면 되고 면적은 합산하면 된다. 즉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합병에 있어서요, 합병에 따른 그 등록 절차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또 다른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등록 절차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